짰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좀 답답할 텐데 올해는 좀 더 좋겠죠?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큰 꿈? 네, 그런 것들을 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나무아숲 대표 이성옥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이들 그림으로 아이들 정서, 행동, 심리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부모님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들 양육 스트레스를 함께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아기하고 부모가 겪고 있는 정서 현황을 미리 스크리닝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보들이 되게 다양한데, 외상후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사전 점검이에요. 아이들이 그림으로 저희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제대로 제때에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아이들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고, 그 키우는 과정에서 양육이 힘들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예, 그거에 일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했고요. 2012년도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명을 바꿨어요. 이제 제가 이 회사 상호를 지었는데, 광의적인 의미는 개인이 우리 개개인, 그리고 숲이 우리 사회, 그리고 협의적인 의미로는 개인이 우리 애기, 그 나무가 우리 애기, 그리고 숲이 우리 가정을, 그래서 나무와 숲이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지는 나무와 숲이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10명 중에 9명은 다 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까지도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이 심리를 터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었고요. 이거에 대한 신뢰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 그 측면도 전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15년도에 빅데이터가 한참 막 붐이었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게 한 장 한 장 모아질 때마다 사실은 이게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하나하나 쌓아 놓다 보니까 몇백 장이 되고 몇천 장이 되고 몇만 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 안에서 그 패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고요. 2017년도까지도 가방 싸매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서 아이들 만나서 그림 그리고 상담하고, 엄마들 양육 스트레스 검사하고 상담하고, 둘이 관계 개선에 대한 거 솔루션 제공해주는 상담하고, 이거를 계속 해왔다고요. 왜냐면 우리 연구소에 석박사들이거든요. 미술 치료를 전공한 석박사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페이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하는 거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저를 이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엄마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엄마들과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게, 우리가 하나를 붙잡고 오랫동안 거기에 좀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알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이 다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알아차려도, 내가 뭔가 낌새를 채도 상담센터를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담감과 경제적인 부담감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주저하게 하고 약간 부담스럽게 해서 거부감을 좀 들게 하죠. 2017년도에 저희가 중기부에 그 R&D 과제, 이제 패턴을 정리하는 과제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짜서 그냥 우리가 요거를 가장 쉽고 그 단순하면서도 일관된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 온라인화를 한 거죠. 이걸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분석만 자동으로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엄마들과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다가 제가 희망을 품은 부분이었어요. 아이템이 이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의아해 하시고요. 특허가 난다고? 다들 놀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쪽 공부를 하면서 왜 이게 저변확대, 그러니까 대중화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슈가 늘 있었어요. 그 얇으면서 넓게 이걸 확장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걸 알아차리고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맞춤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칭부터 티칭, 멘토링, 상담, 치료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믹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쪽 일에, 이쪽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자기에 맞는 제공을 함으로써 이게 경제와 그 사회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좀 봤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먼저 발굴해내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발굴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볼 때도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외부 개입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스스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요. 요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죠. 네, 2019년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19년도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AI 프렌즈를 제가 처음 그 TBC에서 뭐라 그래요? 세미나를 시작할 때 처음 갔으니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연구개발특구재단의 양성광 이사장님하고 근데 이제 제가 AI를 좀 접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2019년도 초였어요. 1월 달인가 AI 프렌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세미나를 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는 사실 그거 그냥 무턱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좀 그렇더라고요.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2019년도 7월 달, 7월 달에 우리 학교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매년 하는 AI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그때 유용균 박사님이 발표자로 거기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기술 플랫폼 찾기 그거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터라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유 박사님이 설명하시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거를 우리 사업에 적용을 하는 거면 야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좀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 끝나고 나가시는 유 박사님을 꽁무니를 막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유 박사님한테 박사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거를 하고 있는데 저 이거를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더 많은 아이와 더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유 박사님 특유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작은 양이지만 패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되게 많고 또 사회적으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유 박사님한테 되게 매달렸죠. 그렇게 하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재단이랑 사업이 매칭이 되면서 그래서 저희는 유 박사님한테 지금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네. 멘붕이었어요. 첫날 갔을 때. 첫날 갔을 때 저는 수포자거든요. 근데 막 설명하시고 막 발표하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막 이제 수학식을 막 쓰시고 제가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를 막 쓰시면서 이제 그쪽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제가 이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 있나 못 앉아 있나를 저와 제가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 발표하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아, 저런 방식으로 가면 우리 사업이랑은 좀 안 맞겠다. 저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려울래나? 뭐 이런 감을 좀 얻은 거죠. 그래서 그 궁금할 때마다 유 박사님한테 매달렸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유 박사님도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여성 벤처기업 회원사들을 AI 프렌즈의 그 세미나를 같이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나마도 유영균 박사님은 제가 그랬거든요. 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최대한 맞춰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됐고 AI 프렌즈 오프라인 세미나는 저한테는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범죄자, 그 마약, 마약 그 사범들 잡는 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신 실제 예를 그 발표해 주신 그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하면 우리가 장래에는 어떠한 것들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면서 사회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됐죠. 사실 이제 저희가 유영균 박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저희는 사실 그 전문 용어를 모르고 인공지능 기술을 잘 모르고 또 그 연구자들은 저희 이 아이템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조율해 가고 맞춰가는 과정이 사실은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답답해 한다고요. 그나마라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화를 하면서 그 기술 요구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했죠.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기계가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던 차이기 때문에 그 기술 요구서, 기계가 어떠한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요거고 우리는 요러요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조금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이 여기에 접목이 되면 이게 확 증폭이 되면서 훨씬 더 서비스도 그렇고 비즈니스 확장도 그렇고 저희한테 너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끔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 박사님하고도 얘기할 때도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끊임없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사실은 저한테 그런 내색 안 하시고 저희를 정말 진심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유영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사실은 AI 프렌즈가 없었으면 이 꿈 자체를 지금도 꿈만 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허가 5건이 되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이쪽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정부과제 신청하려고 그러면 유사과제 검색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유사 그 특허는 없고요. 사실 이게 끈기가 없으면 이 일은 금방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은 묵어야 광솔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어차피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했을 때 사실은 시장의 파이가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시장의 파이가 커졌을 때만 사회 이제 저희 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게 촉진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걸 한다라고 그러면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이기를 원해요. 대신 이제 저희도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줘야 도움이 될까? 이거를 고민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저희 회사를 못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을 하기 전에는 사실 이거 꿈을 못 꿨어요. 못 꿨었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지업 사업 중에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상품 등록하고 하는 온라인 마켓이 있어요. 그쪽에다 지금 등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했고요. 원자력연구원 유영균 박사님이 개발하신 그 기술을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이전을 해오고 나서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을 만든 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